저에게는 아주 오래된 유리책이 있습니다. 1985년도에 구입한 삼성출판사 유리책입니다. 제가 결혼 전 직장 생활할 때 월부로 구입한 9권짜리 유리책입니다. 우리나라 요리의 각 분야에서 저명한 요리 대가들이 집필한 잘 만들어진 유리책이랍니다. 저는 이 유리책을 결혼할 때 혼수로 가져가서 결혼 집들이 음식과 신혼 요리를 이 유리책을 보고 요리를 했답니다. 중국에 갈 때에도 9권을 고스란히 가져가서 우리 아이들의 이유식부터 영양 간식, 생일 케이크도 만들어줄 수 있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자라면서 이 요리책은 우리 아이들의 놀이책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요리책을 보고 아이들과 함께 요리하고 먹고 싶은 요리를 펼쳐 보이며 아이들이 주문하기도 했답니다. 이 요리책에는 지금도 아이들이 먹고 싶은 요리, 만들어 보고 싶은 요리 등 그 요리 페이지에 스티커가 붙어 있어요. 또 우리 가족이 미국으로 갈 때에도 이 유리책은 동행했다지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이 유리책을 보고 저의 생일과 결혼 기념일에 감동의 시간들을 안겨주었습니다. 아이들이 티네이지였을 때 어느 날 누군가가 엄마, 저 결혼하면 이 유리책 주세요 하니까 이 말을 들은 나머지 두 아이가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요, 저 주세요. 안 돼요, 제가 가질 거예요. 그럼 요리 경연대회를 해서 1등한 사람에게 줘야겠네. 제가 농담처럼 한 이 말에 아이들은 흥분했습니다. 요리 경연대회요? 어떻게 할 거예요? 무슨 메뉴로 할 거예요? 언제 할 거예요? 너희들이 결혼하기 전에 할 거야. 이렇게 엄마 요리책 쟁탈 요리 경연대회가 결정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도 아이들은 이 요리 경연대회에 대한 이슈를 계속 제기합니다. 언제 할 건지, 어떤 메뉴로 할 건지, 한식인지 양식인지, 간식 메뉴인지 베이킹인지 저희들끼리 말합니다. 한식이나 양식을 하면 언니들이 유리하고 베이킹을 하면 막내가 유리하다고. 저는 이 요리대회 꼭 해야만 하는구나 라고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요리책을 1등에게 주고 나면 나머지 두 아이가 너무 서운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요리책이 시판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이미 절판되었습니다. 이 요리책을 구입한 때가 36, 7년 전입니다. 요즘 세상에 이 오래된 요리책이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서치만 하면 모든 요리의 레시피를 알 수 있는데 말입니다. 절판된 게 당연한데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혹시 중고 서점에라도 있을까 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중고 서점뿐만 아니라 중고 거래하는 곳은 모두 찾아보았습니다.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생각나면 한 번씩 중고 거래하는 곳에 검색해 보고 있었습니다. 검색하기 시작한 지 2, 3년의 시간이 지난 어느 날 제 요리책과 똑같은 요리책이 동네 중고 장터에 나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너무 기뻤습니다. 한 걸음에 달려갔습니다. 제 요리책보다도 훨씬 깨끗한 요리책이었습니다. 거의 새 것과 같은 수준입니다. 제 것은 한국에서 중국으로, 미국으로, 다시 한국으로 온 세월의 흔적은 물론 손때, 요리때, 아이들 낙서까지 있는 정말 고물과 같은 요리책인데 말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아이들에게 전했습니다. 엄마 것과 똑같은 요리책을 구했다고. 2등한 사람도 요리책을 가질 수 있다고. 그리고 새로 구한 요리책은 거의 새 것이라 1등한 사람이 이 요리책을 가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랍니다. 1등한 사람이 엄마 요리책을 가진답니다. 엄마와 함께한 추억이 있는 엄마 요리책은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답니다. 하지만 2등만 해도 엄마 요리책과 똑같은 요리책을 가질 수 있어 안심이랍니다. 이 말을 듣고 나니 또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럼 3등은 어떡하지? 또 중고 장터를 기웃거렸지만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 후 또 2년여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첫째 마리아가 결혼을 합니다. 결혼식을 미국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가족은 미국행을 결정했습니다. 멕시코에 있는 둘째, 포항에 있는 셋째,
그리고 저희 부부는 결혼식 한 달 전에 미국에 들어가 결혼 준비와 신혼집 꾸미기를 돕기로 했습니다. 미국행 여행 가방을 꾸리고 있는데 둘째가 말합니다. 언니 결혼식 전에 요리 경연대회를 해서 엄마 요리책을 누가 가질 건지 결정해야 한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막내는 아직 실력이 안 되니 1, 2등을 언니들이 할 거니까 언니가 1등을 하면 언니가 쓰면 되고 둘째가 1등 하면 멕시코에서 한국보다는 미국이 가까우니 언니 집에 잠깐 킵해 놓겠답니다. 그래서 미국에 올 때 엄마 요리책을 가져오랍니다. 이 말을 들은 막내는 언니들이 자신을 무시했다고 화가 났습니다. 나는 요리 경연대회에 참석하지 않을 거니까 언니들끼리 잘해봐. 상황이 심각해졌습니다.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무슨 말이야. 세라는 그동안 엄마 유튜브 자막을 쓰면서 엄마 요리를 섭렵했는데 엄마 요리 수제자는 세라지 라고 말했더니 세라의 마음이 풀어졌습니다. 아, 이 요리 경연대회를 진짜 해야 되는가 봅니다. 그리고 세 아이가 모두 진지하기까지 합니다. 그러고 나니 3등에게도 똑같은 요리책을 주고 싶은 마음이 더 커졌습니다. 여행 가방을 꾸리면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중고 장터에 검색했는데 아니, 이 요리책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요리책은 저희 가족이 미국 출발 하루 전날 택배로 도착했습니다. 세 딸에게 모두 엄마 요리책과 또 엄마 요리책과 똑같은 요리책을 줄 수 있어서 제 마음이 얼마나 편해졌는지 모릅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미국으로 출발했습니다. 미국에 도착한 지 이틀 만에 시차 적응도 안 된 상태에서 요리 경연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심사위원으로 저희 부부와 다른 목사님 가정 2가정도 초대했습니다. 어른만 심사하기로 해서 총 6명이 심사위원입니다. 저는 어떤 메뉴로 할지 고민했습니다. 심사위원으로 온 가정의 아이들도 함께 식사를 해야겠기에 지정 메뉴는 소고기 버섯 덮밥으로 정하여 각자 넉넉하게 만들기로 하고 자유 메뉴는 각자 자신 있는 메뉴를 요리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각자 2가지 요리를 하면 됩니다. 지정 메뉴인 소고기 버섯 덮밥은 모두 만들고 자유 메뉴는 첫째가 크림새우를, 둘째는 닭강정을, 셋째는 과일 케이크를 내놓았습니다. 심사위원 6명이 지정 메뉴와 자유 메뉴를 각각 심사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안 본 사이 또 성장했습니다. 진짜 근사한 요리들을 내놓았습니다. 정말 감동입니다. 결과는 첫째 마리아가 1등을 하므로 엄마 요리책 쟁탈 요리 경연대회는 첫째 마리아에게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한나 세라도 똑같은 요리책을 가질 수 있어서 화기애애하게 끝날 수 있었습니다. 이 2질의 중고 요리책을 구하기 전에는 누구도 엄마 요리책을 양보하지 않을 기세였습니다. 요리대회가 끝나고 새 아이가 실토를 했습니다. 기필코 1등을 해서 엄마 요리책을 갖겠다는 생각과 혹시 자신이 1등을 못하면 9권짜리를 3권씩 나눠 가질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말입니다. 이렇게 치열했는데 둘째, 셋째가 넉넉한 마음으로 언니의 1등을 축하해주며 요리 경연대회를 기쁘고 즐겁게 마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엄마 요리책을 사랑해준 우리 아이들이 너무 이쁘고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고맙습니다. 저는 넘치도록 행복한 사람입니다.